보고. 그럼 우리 PPT 좀 띄워주세요. 위에 영상실. 네. 다음이요. 네. 예. 네, 좀 자, 28조 6항에 대한 첫 번째 질문이 101회기에서 헌법위원회 해석을 했습니다. 그 해석이 서울 북루의 이정환 목사가 제출한 헌법정치 제28조 6항의 우연, 무효 판단에 대한 청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원에 대해서 우리 헌법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정치 원리, 장려법의 취지 등에 합당치 않아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수정, 삭제, 추가 등 보완하는 개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일단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이 명성교회, 이 문제는 우리는 명성교회만을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한국 전체를 교회를 대상으로 해서 28조 6항이 교인의 선택의 권리,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교회의 공교회성도 있지만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보고 또 우리가 그 헌법의 정치의 90조의 공동의회에 결국은 이 목회자 선택을 목사 청빙은 결국은 누구에게 있냐면 교인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 생각해서 개정을 요해야 된다. 그렇게 일단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100일회기 때, 저는 지금 102회기 아닙니까? 100일회기 때 결정이 된 거예요. 진에서 지난번에 받았는데 교회에서 진행되다 보니까 이게 다시금 문제가 되는데 100일회기 때 일단 결정됐던 겁니다. 기본권 침해 소지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좀 7번 마이크 말씀하시죠. 예, 전북 동로회 김연현 목사입니다. 그 총회 우리가 87조 헌법 정시 87조 헌법위원회 해석과 헌법 시행 규정 36조 헌법위원회가 해석한 부분 조항들입니다. 101회기 해석, 102회기 해석, 우리는 총회 때마다 이 조항을 넣고 상당히 이슈가 돼서 회의도 하고 결의했습니다. 이것은 본 총회가 우리 헌법에 기록된 것은 헌법 해석 판단은 총회가 한다라고 써져 있는 항 때문에 우리가 이 책을 잘못 보고 헌법책을 잘못 볼 때 오해 소지가 있어요. 헌법 해석에 대한 그 부분을 헌법 조항을 헌법에 대한 판단 해석은 현재 이 총회가 한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규칙부는 그 조항의 앞에서 헌법만 말고 다른 것을 보면 각 노회로 검사는 총회가 한다예요. 그럼 총회가 합니까? 총회는 누구예요? 규칙부입니다. 규칙부가 하는 거예요. 총회의 헌법위원회 해석 판단은 어디입니까? 총회가 한다예요. 총회 어딘가? 헌법위원회가 한다예요. 그러므로 헌법위원회가 해석해서 가지고 와서 보고하면 보고를 받으면 끝나지 여기 내놓고 의결하지 않은 겁니다. 바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자,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소리 지르는 회원은 좀 우리 음석 사찰위원들이 좀 찾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몇 번이죠?
10번, 예, 10번 말씀하시죠. 전북로의 황운술 목사입니다. 헌법위원을 제가 2년 동안 해왔습니다. 우리가 법이 추구하는 근본 사명이 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법을 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법의 목적은요, 정의와 한목적성, 법적 안정성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을 위한, 그리고 또한 국가와 사회 이상적인 어떤 가치를 예상하고 그것에 맞추어서 법을 해석하고 적용을 해야 이것이 법의 제정 취지에 맞는 한목적성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목적을 무시하고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이것은 하나의 법 제정 취지에 어긋나는 말장난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법이라고 하는 것은 몽테스키의 법의 이론 첫 장에 나와 있듯이 사람을 편하게 만드는 것이 법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잘 아시는 대로 바람을 말간불에 켜졌을 때 차가 가고 안 가고 사람이 오고 가고 이런 문제를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총회 헌법을 만든 목적성, 바로 이게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 한목적성인 우리 사람을, 교회를 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대한예수교 통합 측이 얼마나 참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까? 명성이 참 자자했습니다. 그러나 뭐 교회로 인해서 명성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법이 추구하는 근본 사명, 법의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어느 회원이 87조 4항 총회는 대한예수장로의 헌법을 해석할 정권이 있다, 이 사항을 가지고 말씀하는데 해석할 정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목적성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고 또 이런 분규가 있을 때 우리 총회는 전권을 가지고 있어요. 총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이 총입니다. 국회가 뭡니까? 국회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다뤄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법의 해석을 한 목적성에 맞추어서 해야지 우리가 한언이다, 한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말장난식으로 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 회원들이 잘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번이시죠? 11번 마이크 말씀하십시오. 서울 서남로의 목사 총대 전만영 목사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총회는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103회기 동안 총회 헌법을 지키고 잘못된 부분을 개정하여 진행해 왔습니다. 세상의 법에는 형법이 있습니다. 민법이 있고 상법이 있습니다.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두꺼운 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헌법은 그렇게 두껍지 않습니다. 첫째는 문서화된 법이 있습니다. 그 문서화된 법으로 해석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법이 있습니다. 은혜법으로 해결하지 못할 때는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의 믿음의 법이 있습니다. 그 모든 법은 교회가 거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선포하는 거룩한 공의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저희 총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받지 않기 위해서 청빙과 위임과 그리고 다음 목사를 넘겨주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와 공의를 지키기 위해서 종회 세습방지법을 결의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들이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달려왔고 세상과 모든 교단, 교파를 초월해서 존경을 받아온 교단입니다. 그런데 한 개인의 헌법 해석과
한 회계 헌법위원회 해석으로 말미암아 법 정신이 훼손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헌법위원회는 배총희 씨의 다룰 수 없는 질의를 해석해서 임원에 보고하고 임원에 선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위원회 해석과 총회를 대표하는 임원회가 상충될 때에는 법을 개정하는 총회에 물을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모 회원이 규칙은 규칙부에서 헌법은 헌법위원회에서 해석한다고 하는 그 논리를 주장하는 것은 이 거룩한 총회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본 회원은 세습방지법을 제정하고 세습방지법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쳐온 103회기의 이 거룩한 총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리고 세상들로부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룩한 총회로 존속되어지고 존경받는 그런 총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네. 네. 충분히 그 전 목사님 말씀은 우리가 충분히 다 이해를 했습니다. 의장, 여기 보고를 네. 헌법위원장님 말씀하셨어요? 예, 조금? 예, 지금 헌법위원장님. 보고를 예. 일단 헌법위원회 보고를 다 마치고 지금 토의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번 101회기에서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수정, 삭제, 추가, 보완해야 한다라고 일단 해서 받았습니다. 지금 101회기 총회 지났습니다. 그래서 102회기 헌법 102회기에 와서 세 건이 들어왔습니다. 특별히 이 건에 대해서 서울 동남로의 김수원 목사의 질의가 있었고 또 서울 북로의 이정환 목사의 질의가 있었고요. 다음에 서울 동남로의 최관섭 목사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02회기 헌법위원회에서 해석한 것을 첫 번째 서울 동남로의 김수원 목사가 이 헌법 28조 6항 1호가 법조항이 현재도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그 질의에 대해서 헌법 28조 6항 1호는 법조항으로 현재도 효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잠깐요. 예. 예, 헌법위원장님. 그 예. 법조항으로만 말씀하시면은 잘 이해가 안 되니까 그 내용을 좀 알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게 어떤 내용인지, 그 결정이 어떤 결정인지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수원 목사가 질문한 내용은요, 헌법 해석을 요청한 것은 우리 28조 6항의 헌법위원회에서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하므로 결국은 한쪽에서는 이것이 무효화가 됐다.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이 일을 추진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노예에서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이 김수원 목사님이 질문을 해서 전 헌법의 효력이 있느냐. 우리가 개정해야 한다고 했으니까 개정할 때까지 전 헌법의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전 헌법의 효력이 있다고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법이 살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헌법 자체에서 헌법위원회 해석이 있다고 해서 헌법 자체를 우연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므로 개정안을 낼 수 있을 뿐이다.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는 것이므로 수정, 삭제, 추가, 즉 보완하는 개정을 해야 하지만 그러나 개정할 때까지 기존법이 유효하다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102회기에서 서울 북로의 이정환 목사가 또 2018년 6월 10일 날 통보했습니다. 헌법 시행 규정에 28조 6항에 대한 헌법위원회 해석이 있었다고 하여도 헌법위원회가 헌법 자체를 우연으로 판단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유효하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했냐면 이정환 목사가 헌법위원회가에서 합헌과 우연 판단,
유효와 무효의 법리 판단은 헌법을 기준으로 하여 하위법 시행 규정, 총회 규칙, 총회 결의, 노예 규칙, 그리고 다른 헌법에 위반되지 다른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하여 합헌과 위헌을 판단할 뿐이다. 그래서 결국은 헌법의 자체를 그 자체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는 이정화 목사의 주장은 36조, 우리가 잘 아는 36조 6항의 말씀처럼 헌법 해석 권한이 있는 기관인 총회 폐회 중에는 헌법위원회에서 해석한 건에 대하여 당사자나 해당 기관은 지체 없이 시행하고라는 그 규정을 들어서 무효를 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주장했는데 우리는 그것이 무효가 아니다라고 해석을 해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을 뿐이지 결코 전법이 무효한 것이 아니다, 있다. 그래서 다시 동남로에서 최관선 목사가 또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은 이번엔 질문이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기본권 침해 소지 문제를 가지고 했는데 이번에는 은퇴하는 목사, 우리가 규정에 보면, 우리가 목사 청빙 규정에 보면 28조 6항에 보면 위임 목사 또는 담임 목사 청빙에 있어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이는 위임 목사 또는 담임 목사를 청빙할 수 없다. 단 자립화 대상 교회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1. 해당 교회에서 사임 또는 은퇴하는 위임 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2. 해당 교회의 시무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해석을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습 문제는 사회적으로 볼 때, 법의 정신으로 볼 때 합당치 않습니다. 사회적 측면으로 볼 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개교의 독립성과 교회의 공교회성도 있지만 개교의 독립성과 교인의 대표자 선정에 관한 권리도 보장돼야 된다는 헌법적 가치가 있고, 또 더 나아가서 법의 안정성이라는 것은 결국 안정하게 법의 명료성이 있어야 되는데 은퇴한과 은퇴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법의 명언적인 의미에서 볼 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추가 삭제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 헌법위원회의 해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기존법은 유효하고, 그리고 우리는 기본권 침해 소지와 그리고 은퇴한과 거기에 대한 문헌적 미비와 그리고 그것 때문에 법의 명료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개정 삭제 수정 보완해야 된다는 것을 해석해서 올려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조항이 그쪽에서 주장하는 마지막 주장이 28조 6항은 이미 사임 또는 은퇴한 목사, 위임 목사와 장로 배우자 및 직계비속,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새로운 위임 목사 또는 담임 목사로 청빙하는 것은 그 당시 헌법이 제정된 당시에 3호로부터 있었습니다. 은퇴한 목사를 제한하는 규정이. 그런데 그 당시 그 총회에서, 법을 제정하는 총회에서 은퇴한 목사까지는 규정할 수 없다 해서 부결됐습니다. 그 사망이. 그렇기 때문에 사망이 부결됐기 때문에 법의 정신에 보면 은퇴한 목사까지는 우리가 그 법의 세습금지법을 적용하지 말아야 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습에 관련 다양한 의견을 주장해서 헌법위원회가 결국 1차 해석을 2018년 4월 달에 해서 만장일치로 돌려보냈고, 그래서 총회 임원회는 재심의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또 2차 재심의를 해서 만장일치로 올렸는데 헌법 근거 없이 임원회가 재질의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헌법위원회 해석으로 올렸는데 헌법위원회에서 올린 안을 103회기 총회까지 보류하고 지금 여러분에게 맡기는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위원회 의견은 헌법 정치 28조 6항 1, 2호는 현재까지 유효하다. 그러나 은퇴한 목사와 장로에 대한 규정 3호는 제정 과정에서 부결되어 청병을 제한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의 미비를 보완하고 개정해야 한다. 기존 헌법의 개정 확정될 때까지 유효하고 존치한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총 시는 101회기 헌법 해석 수정 삭제 추가 즉 보완하는 개정을 근거하고 102회기 헌법개정위원회와 임원회 요청을 따라 은퇴한 목사와 장로에 대한 개정안을 우리가 만들어서 일단 오늘 올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아주시면. 그래서 이렇게까지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대부분 좀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헌법위원회 해석이 조금 전에 그 화면에 나타난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이제 우리가 채택하든지 아니면 삭제하든지 이 자리에서 둘 중에 하나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7번 마이크 한 말씀하시죠. 대구 동로의 목사총대 김병옥입니다. 우리 총회가 101회 총회든지 102회 총회든지 103회 총회든지 같은 총회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총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문제의 연속성 속에서 우리가 해결을 해 나가야 하고, 또 하나는 101회 총회의 헌법위원회는 법 정신을 가지고 해석을 했고, 제102회의 헌법위원회는 작구를 가지고 해석을 했습니다. 둘 다 잘했습니다. 그러나 법 정신을 살리는 해석이 더 나았다. 그것 때문에 오늘 제103회 총회에서는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법이 존치되어 있기 때문에 유효하고, 동시에 그것은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개정하기로 동의합니다. 아니, 지금 헌법 개정안은 아직 이제 다룰 겁니다. 이제 다룰 거고요. 우선 지금 이 헌법위원회 해석을 우리가 받을 것인지 아니면 삭제할 것인지를 우선 정하고, 그 이후에 헌법 개정에 대해서 의논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발언을 안 한 분이 하시면 좋겠어요. 7번 말씀하십시오. 서울 강남구의 김수호 목사입니다. 제가 지금 어깨 뼈가 아파가지고 잠을 못 자고 왔는데, 제가 지금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할 테니까 발언 끄지 마세요. 우선 상식적 이야기 하겠습니다. 헌법위원장을 제가 했고 조문을 했습니다. 전만영 목사님 말씀 잘했고 김인영 목사님 말씀 잘했습니다. 헌법 해석은 헌법위원회에서 해석해가지고 임원이 넘어갑니다. 그 임원에서 볼 때 불만족하면 보냅니다. 그럼 다시 헌법위원회 또 해서 보내면 거기 통과되면 해석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거는 그 이상 말할 거 없어요. 그런데 그거는 놔주고, 어쨌든 세서 문제로 지금 막 하는데 다 두 분 다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 왜냐면 지금 제가 여기 못 있기 때문에 아파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야기하겠습니다. 8월 7일 날 대한민국 대통령 훈령으로 종교차별법, 그 다음에 동성애 차별법, 그 다음에 또 사상차별인데 예수 믿음 구원받는다 법에 걸립니다. 그 다음에 또 공산당 나쁘다 법에 걸립니다. 동성애 나쁘다 3천만 원 벌금, 그럼 1년 징역 갑니다. 그 다음에 26개 부서에 가면, 국방부에 가면 학문 성교를 됩니다. 지금 교육부에 가면 어린 아이들 동성애 교육시킵니다. 다양성 평등이 성평등 되면 젠더가 됩니다. 그때 되면 어떻게 되가 합니까? 남자가 여자 화장실, 그 다음에 수영장 갑니다. 동물의 왕국이 됩니다. 목사가 설교 못합니다. 성경이 다 가짜가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이것을 막아야 됩니다.
막아야 되기 때문에 헌법하는 거 다 좋은데 우리끼리는 좀 싸우지 말고 하나 되고 뭉쳐야 됩니다. 지금 우리끼리 싸울 시간이 없어요. 이거 지금 그 러시아 망할 때 이거 축구할 때 손국가락 하나 일하다가 망할 겁니다. 이런 망합니다. 저는 5년 동안 피를 흘리면서 다녔습니다. 제발 좀 우리 통합적 총회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총회 되기를 부탁합니다. 네. 7번 마이크 아까부터 서 계셨는데 말씀하십시오. 다음에 말씀하십시오. 예, 존경하는 총회장님, 발언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천 동로의 김진욱 목사입니다. 우리 또한 존경하는 목사님, 장로님, 총대 여러분, 1967년도 제52회 전주 완산교에서 총회를 개척하고 전북 지역에서는 51년 만에 총회를 개척하는 참 귀한 행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아는 바로는 이 익산 지역은 원불교 총본산 지역인 줄 압니다. 저희들이 오늘 이 회의를 하고 내일 모레 저희들은 흩어지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 기독교 복음 전도 또한 우리 기독교 장자교단에 대한 평가가 목요일 이후에 어떻게 날 건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좀 쿨다운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의견에 대해서 궤변이라는 이런 말씀을 좀 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법 상식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헌법위원회가 총회에 헌법 해석에 대한 직무 권한을 받아서 헌법위원회가 보고를 했습니다. 그 보고는 우리 총회석상에서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기서 보고는 받고 우리가 급할수록 조금 돌아가면 됩니다. 이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103회기가 끝난 다음에 103회기 헌법위원회에 다시 해석을 요청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헌법위원회 보고는 받기로 제가 동의합니다. 2번 마이크 말씀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의장님께서 역시 우익은 우익 같습니다. 우측만 보시고 좌측은 보시지 않고 좌측의 2번 쪽은 이제 처음 발언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 강남노회 조건호 장로입니다. 우선 28조 6항을 세 가지 법률적으로 측면에서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정치 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 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회의 자유라는 그 기본권에 위배되느냐, 28조 6항의 세습 금지가 위반되느냐 여부가 첫 번째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위원회에서는 그 기본권에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가 헌법에도 인간의 존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각종 자유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은 예외적으로 헌법에서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제한은 특별 규정이고 제한 규정이고 예외 규정이기 때문에 우선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1조 2조 그 자유에 대해서 28조 6항에서는 특별한 경우에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제한은 법적으로 유효한 것입니다. 우선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지교회의 자유를 침해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가 지교회의 자유는 일단 어느 교단에 소속이 되면은 그 교단의 헌법과 그 교단의 제안에 수인을 하도록 그렇게 명백한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28조 6항이 2014년 총회에서 제정을 했다면은 그때
모든 교회는, 우리 교단 소속 교회는 그 법을 헌법으로 따르기로 이미 인정을 하고 제안을 구속당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교회의 자유를 가지고 우리 헌법 28조 6항에 그 세습금지 규정을 배척할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28조 6항이 은퇴하는 담임 목사라고 되어 있는 것을 은퇴한이라는 그 조항이 이 법을 신설할 때에 처음에는 있다가 배척됐다고 넣지 않았다는 그 이유로 부결됐다. 부결. 예. 지금 하시다가 거의 다 말씀하셨는데 1분만 더 말씀하십시오. 예, 1분만 더 말씀하세요. 을 맺어야 됩니다. 예, 예. 그래서 그 당시에 그것을 뺀 것은 이미 그 은퇴한 목사라고 하면은 이미 이 법을 제정하기 이전에 은퇴한 분들의 자녀도 성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너무 가혹하기 때문에 그걸 배제한 겁니다. 그러면 이 조항은 그 법이 제정되고 난 이후에 은퇴하는 목사님들에게는 또 장로님들에게는 모두 다 해당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만약에 그것을 은퇴하느냐고 물리적으로만 해석한다면은 금년 말에 은퇴하는 분이 내년 초에 직계 비속을 갖다 놓는다면 그건 이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닙니까? 그거는 이 법을 사문화시키고 형해화시키는 정말 수긍할 수 없는 해석입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헌법위원회에서 해석을 한 건 좋습니다만 그 해석은 어디까지나 개정론이고 입법론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현재 살아있는 이 법은 역시 헌법위원회에서도 유효하다고 긍정을 했듯이 이 법을 현실에 맞게 그 당시 이 법을 제정할 당시의 목적과 우리 총회 입법자의 의사를 존중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조항은 이 법 제정 이후에 은퇴하시는 경우에는 전부 해당된다고 해서야만 이 조항의 효력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조항은 사문이 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깊이 우리 총대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을 깊이 고려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12번 말씀하십시오. 12번. 이제 뭐 몇 분만 더 말씀하시고 우리가 결정하겠습니다. 전남로의 노치준 목사입니다. 여러 말이 많이 있지만은 아주 간단하게 말한다면은 28조 6항이 교회의 자유를 침해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헌법 해석의 중심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가치를 보장해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가법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자유의 가치와 평등의 가치, 현대 민주주의를 만들어내는 두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의 가치와 평등의 가치가 때때로 충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많은 복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경우 자유의 가치를 침해하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법을 만드는 이유는 평등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복지법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항상 헌법을 제정하고 또 그것을 관리할 때에는 이런 서로 충돌될 수 있는 가치들, 이것을 잘 조정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우리 28조 6항이 교회의 자유를 과연 침해하는가? 아마 해석하는 분들에 따라서는 침해한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 28조 6항은 혹 교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해석하는 분이라 할지라도 이 28조 6항이 어떤 가치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28조 6항을 만든 이유는 교회의 자유보다도 더 중요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하는 이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이 규정을 만든 것입니다. 교회의 자유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28조 6항을 무력화시켜 버리게 되면 교회의 자유보다도 더 소중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하는 더 소중한 가치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원리를 왜 생각을 못 하십니까? 총대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고 지금 이 어지러운 시대를 향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하고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단순한 총회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전도대회입니다. 또한 다음 세대가 과연 우리 기독교를 따를 수 있을 것인가, 교회를 따를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교육대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전도의 문은 완전히 막혀버릴 것이고 다음 세대는 환멸 가운데서 우리 교회를 그리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떠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우리 총대 여러분, 교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 그것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주인이 되는 그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혹 그런 마음이 드셨다 할지라 지금 뭐 더 오래 의논하면 좋겠지만, 더 논의하면 좋겠지만은 이제는 좀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서 계신 분들, 발언 안 하신 분만 3분 여기 서 계시네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 마이크 말씀하십시오. 인천노회 장로총대 안재현입니다. 저는 뭐 아까 이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조건호 총대님 말씀 중에서 그 은퇴하는가 은퇴함과 관련돼서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법률행위 해석에 있어서 대원 측에 우리 민법에서는 이제 또 103조를 일단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거는 모든 법률 행위에 있어서 적용되는 겁니다. 그 내용은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반사회적인 법률행위의 대표적인 유형 중에 하나가 탈법행위입니다. 탈법행위라면 어떤 규정 자체를 정면으로 위반하지 않고 편법을 사용하여 우회적인 방법으로 그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결과를 실질적으로 달성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탈법행위는 그 규정을 만든 목적이 그 규정에 나와 있는 결과 자체를 금지하는 것일 때는 무효라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고, 이거는 그 당의 조항에다가 그런 부분을 넣든지 넣지 않든지 민법 103조에서 그대로 효력이 발휘합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 보면은 은퇴하는가 은퇴아니라는 것은 그 문구 자체로 보면은 그 다음날, 은퇴한 다음날 청빙을 하는 경우는 그 법 문헌 자체는 저촉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이것 자체가 은퇴하는 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였다면은 이것은 법률 행위 그 목적 자체가 반사회적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무효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비춰봤을 때 우리가 여기서 28조 6항에서 얘기하는 은퇴아니라고 했을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탈법행위와 전체의 법을 합리적으로 해석할 때는 은퇴하는 목사 내지는 은퇴하였지만 실질적으로 그 교회에 대해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하는 목사님이 그 시기를 바꾼다든지, 또는 예를 들어서 바로 청빙의 방법이 아니라 양교회를 통합하는 방법을 한다든지, 그 자체가 그 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내용이라면 탈법행위로서 무효가 됩니다. 이런 점을 우리가 감안해서 여기서 법을 논의해야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지 그 헌법위원회에서 내놓은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했다가는 우리 법이 근본 정신을 전부 다 잊어버리고 우리 일반적으로 지금 적용되는 법 자체를 아예 배제하는 우를 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신중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7번 마이크.
평양노회 목사 총대 이수관 목사입니다. 하여튼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이 세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명성교회 세습은 세습이 아니다라는 것으로 제가 증명을 하겠습니다. 첫째가 26조 3항은 금지법이 죄형 법정주의에 위반하는 겁니다. 법이 없는데 그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26조 1항 2항은 예전 3항까지는 예전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1, 2항까지 지금 있기 때문에 그게 현행법입니다. 국법은 적용이 될 겁니다. 그러나 신법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 법이 없는데 뭘 가지고 적용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두 번째, 김만하 목사 세습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삼하 목사의 아들 김만하입니까? 김삼하 목사의 아들의 김만하지만은 개별적인 목사입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문제가 있는데 목사 총대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제가 받았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자, 두 번째, 자, 잠시만요. 시간을 제가 받았습니다. 두 번째, 총회에서 목사 청빙할 때는 당회와 공동회와 노회 허락을 가는 겁니다. 이미 당회와 노회와 공동회 다 결정 났는 것 아니에요. 근데 왜 이 문제가 나옵니까? 세 번째요. 가만히 계세요. 그래. 세 번째. 좀 가만히 계세요. 그래. 3분은 받았으니까 가만히 계서 보세요. 발언, 자, 소리 지르지 마시고요. 네, 발언은 들읍시다. 네, 발언 그럼요. 빨리 제가 못났든지 잘났든지 조금 들으시고 말씀을 하십시오. 세 번째가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저도 법에 저촉을 하면 제가 다 걸립니다. 자, 미안한 얘기입니다. 총대원들 1,500명 가운데 미안한 얘기지만 안 걸릴 분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다 걸릴 겁니다. 교통법규, 신호위반 다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잠깐만 그런 식으로 짚지 말고 제가 만문주의로 가지 마시고 교권주의로 가지 마시고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예. 자, 3번 마이크 말씀하시고 모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네, 3번 말씀하세요. 예, 평양 남로의 박도현 목사입니다. 심히 마음이 무겁고 아픕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결론을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사사기의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어두웠던 시대, 그 시대의 결론적인 이야기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겁니다. 살인을 하고 강간이 이루어지고 토막을 내고 동족의 전쟁이 일어난 이 비극적인 마지막은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 98회기에 세습이라는 용어를 쓰지 말고 성계라는 단어를 쓰도록 결의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세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리적인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저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법에 대한 옳고 그름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태어난 곳이 부산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부산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때 다녔던 부산 영락교회 강습회가 있고 연합집회가 있을 때마다 그 앞을 다녔던 교회입니다. 지금은 백석교단으로 가 있습니다. 목회자는 우리의 통합청 목사이지만 백석에 가 있습니다. 어릴 때 그 추억이 있는 교회를 다닐 때마다 타 교단으로 탈퇴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일련의 일들은 어린 마음에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바라건대 지금 정말 우리가 부산 영락교회의 일련의 일들이 노예의 일로, 총회의 일로 확대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교회와 노예가 합의되어졌지만
총회의 진영 논란에 의해서 끝내는 정치적으로 그 교회는 교단을 떠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라건대 지금 다 일리가 있습니다. 저는 법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한 교회를 실수를 했다면 지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같이 아파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떠나라고. 저는 이 1년밖에 없습니다. 법을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라건대 할 수만 있다면 오늘 여기에 헌법위원회의 헌법은 어떤 됐습니다. 예. 자, 이제 여러분들 충분히 들으셨어요. 충분히 들으셨습니다. 자, 이제 결정을 하겠습니다. 자, 조용해 주십시오. 조용해 주십시오. 자, 이제 결정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들으신 대로 두 가지 안이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 안이 나와 있는데, 하나는 헌법위원회에서 제28조 6항 1, 2호에 대한 그 해석을 했습니다. 해석을 했는데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고 명료성 문제가 있고 또 그 3호가 부결됐기 때문에 그 후임자를 제한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다시 삭제, 추가, 보완해야 된다. 이것이 헌법위원회의 해석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이것은 이미 헌법위원회가 해석을 한 거고, 그렇게 큰 문제는 사실은 아닙니다만은, 우리는 이제 그 다음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지금 이 해석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헌법위원회 해석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동의안은 이 해석이 목회 대물림 방지법을 정할 때에 그 법 정신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는 것이 또 다른 동의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아마 내용을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안을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정하겠는데요. 어떻게 정하면 좋을까요? 예. 7번 발언. 예. 진행에 관한 거예요? 예. 이 토론에 대해서는 거의 네.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선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0년 이상 총회 주석하면서 문화법인 보고하는 것 이외에는 단 한 번도 발언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오늘만은 좀 용서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가 제게 명성교회 왜 내치려고 하느냐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저도 자랑스러운 명성교회 김상환 존경하는 전 총회장님께서 땀과 그리고 눈물과 기도로 키운 명성교회가 영원토록 우리 통합적 총회에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보낼 힘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이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두렵지도 않느냐? 하나님 무섭습니다. 저 하나님 두렵기 때문에 생전 처음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존경하는 전 총회장님 김삼환 목사님, 그리고 사랑하는 후배 김하나 목사님, 우리 한 덩어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원함에도 불구하고 풀 것은 풀고 하나가 돼야지 우리가 쫓아내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이 문제를 선하게 하나로 평화롭게 풀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헌법위원회에서 분명히 전 헌법의 내용, 문제는 좀 있지만 그러나 그 내용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기화로 해서 재판국에서 그것을 합하다고 판결 내린 것 자체가 사실은 엄청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결론을 냅니다. 이 자리에서 총회 헌법 해석에 대하여 총대원들이 가부간에 방향 설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성교회 문제가 합헌한 것인지 아니면 법에 위촉된 것인지 이 자리에서 투표로 하든지 토론을 하든지 밤을 새우든지 사실 이 문제는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통합측 총회의 미래에 대한 엄청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이제 저 소정호 목사님께서 발언이 조금 이제 그 동의가 핀트가 좀 나갔는데 지금 우리가 결정할 우리 임원회에서 청원한 것은 헌법위원회의 해석이 그것이 해석에 대해서 이 본회에서 결정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헌법위원회에서 개정안을 냈습니다. 개정안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다시 우리가 결정해야 됩니다. 거기서 지금 동의한 것과 비슷한 내용이 나올 거로 보여지고요. 지금 이 시간에는 헌법위원회 해석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 보고니까 받을 것이냐, 아니면 보고지만 받을 수 없는 그런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거부할 것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정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 이제 다른 발언 하지 마시고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예, 어떤 방법으로 결정하실 거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결정 방법에 대한 거예요? 예, 12번. 예, 말씀하십시오. 존경하는 총회장님, 지금 표결 방법에 대해서, 처리 방법에 대해서 물으셨기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결의는 분명하게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헌법위원회 해석을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와 동시에 28조 6항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지금까지 이 명성교회에 대한 문제가 불법이냐 합법이냐를 정확하게 해놓으시고 무기명 비밀투표로 표결하기를 동의합니다. 네. 네, 지금 알겠습니다. 지금 동의가 아까 우리 서 목사님도 동의를 하셨는데 그것은 조금 지금 핀트가 조금 어긋났는데 지금 정 목사님 말씀이 명성교회의 그 판결에 대한 거잖아요. 이게 합법이냐 아니냐는 거는. 해석. 그러니까 예, 지금 우리가 그거 하려는 게 그거예요. 해석이 어떠느냐. 예, 해석이 어떠냐는 것을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근데 무기명 투표를 하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무기명. 예. 방법에 대해서만 말씀하십시오. 예, 방법에 대해서만. 방법에 대해서요? 예, 2번 마이크. 감사합니다. 서울 강남로의 목사 정대 고용진입니다. 진행 방법에 있어서 먼저 제의를 하는데 101기 거에 대한 해석을 받고 102기 것은 거부하는 것으로 제가 동의하고 무기명 비밀투표를 동의합니다. 아니 지금 101회는 상관없습니다. 그건 과거에 있었던 일이고 지금 102회를 어떻게 할 거냐가 문제입니다. 예, 지금 무기명으로 하시자. 저쪽에서도 무기명으로 하시자. 이렇게.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장내에 우리 총대만 계신 게 아니라 총대 아닌 분들도 좀 많이 들어와 계신 것 같아요. 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대 아닌 분들은 좀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대 아닌 분들은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7번 마이크 말씀하십시오. 스크린에 얼굴이 안 뜨네. 예, 7번 마이크. 예. 서울로회 권혜영 목사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부총회장님 선거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들 하십니다. 정헌교 총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론몰이를 하거나 또 무슨 궤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셔야 총대들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제청합니다. 지금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하자는 그런 동의와 제청이 들어왔습니다. 그 밖에 다른 동의가 있으십니까? 방법에 대해서. 동의해요? 아니, 이 방법에 대한 동의입니까? 예, 3번 마이크 말씀하십시오. 저희 총회 헌법에는 총회 특별 그 재심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3년 전에 그걸 없앴습니다. 그 특별 재심위원회는 재심재판부까지 거치면서 판결이 잘못되었을 경우에 총회에서 결의해가지고 특별 재심국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수단을 우리가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현행 헌법 아래서는 총회 재판국의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특별 재심도 없고 재심도 없습니다. 아닙니다. 재심은 있습니다. 재심은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해석이 됩니까? 네. 그러면 이걸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것은 판결로만 뒤집을 수 있지 총회의 총대들의 결정에 의해서 뒤집는 것은 심각한 법리 위반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아니 잠깐만 계십시오. 이것을 규칙부장 나오셔서 해석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아니, 제가 좀 잠깐요. 지금 발언이 조금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결정하는 것은 판결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재판국 보고 때에 우리가 다룰 것이고요. 지금은 헌법위원회가 이 28조 6항에 대해서 해석한 것을 우리가 받을 것이냐, 그것이 제대로 된 해석이냐, 아니다, 이건 못 받는다 하는 분은 반대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무기명 비밀 투표를 하자 하는 분이 동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 밖에 다른 동의를 해주세요. 만일 다른 동의가 있으시면. 예? 5번 마이크 말씀하십시오. 예. 서울 강동로의 오양현 목사입니다. 지금 우리 상황의 결정이 얼마나 중요하고 역사적인 자국을 남긴다고 잘 알고 있습니다. 비밀투표 하자는 그 일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저는 거수를 동의합니다. 거수를 하는 것은 지금 자기의 하나의 양심 선언도 되고 여러 사람 앞에서 내가 부끄러운 떳떳한 내 의견을 잰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절대 여론몰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동의를 거수하기로 동의합니다. 예. 자, 두 가지가 들어왔습니다. 예. 아니, 자, 예. 자, 지금 무기명 투표로 하자 하는 동의가 있고, 예, 거수로 하자 하는 동의가 있습니다. 예,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거수로 하자는 것이 나중에 했으니까 거수로 하자는 것에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 내리십시오. 무기명 투표로 하자 하는데 찬성하신 분, 네, 훨씬 많습니다. 네, 그러면 무기명 투표로 하겠는데요. 지금 여기에 우리 총대 아닌 분들이 들어와 있을 수 있어요. 네, 총대 아닌 분들에게는 가지 않도록 우리 직원들이 노회 우리 서기들을 통해서 표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직원들이 표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정회? 예, 잠깐만요. 헌법위원회에서 지금 헌법위원회에서 해석한 것이 옳다 생각하는 분은 동그라미 하시고 헌법위원회가 한 것이 틀렸다. 예? (12번) 말씀해 주세요. 자, 조금 조용해 주십시오. 예, 좀 조용해 주십시오. 예, 12번. 예, 존경하는 총회장님, 제가 동의한 방법대로 따르기로 하셨는데 동의한 내용은 헌법위원회가 해석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동의입니다. 그러니까 투표를 할 때에 받아들일 수 없다. 28조 6항이 그대로 살아있고 아이 참. 자, 그런데 지금 그러면 OX를 표시하겠습니까? 예, 아니 근데 이해하기 쉽게 합시다. 예, 이해하기 쉽게. 지금 헌법위원회 해석이 옳다고 생각하는 분은 동그라미 하시고 그게 틀렸다고 하죠. X 하면 되면 이게 제일 이해하기 쉬워요. 이해하기 쉬워요. 자, 직원들은 표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좀 조용해 주세요. 네, 잠깐만 조용해 주십시오. 자,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는데, 자, 지금 투표가 진행 중이에요. 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분이 OX를 확실하게 얘기해달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O는 헌법위원회 해석을 찬성하는 분은 동그라미 하시고, 헌법위원회 찬성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은 X표를 하셔요. 예, 그게 제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예, 헌법위원회 해석에 찬성하면 O 하시고 반대하면 X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그 투표를 하면 안 된다, 나가서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십시오. 예. 지금 지금 여러 의견들이 많으신데요. 투표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진행하겠습니다. 노회 서기들은 나와서 그러면 아직 노회 서기들 아직 표가 안 나갔다니까 1번 마이크 한번 해주세요. 1번 마이크. 예.
자, 이제 발언하지 마시고 우리 1번만 한 번만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예. 경동노회 목사회원 신영균입니다. 지금까지 총회장님께 잘 진행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서 투표지를 그냥 나눠줘서 하는 투표는 공동투표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끝난 뒤에 또다시 고발, 또다시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투표하는 방법을 여기서 결정하고 투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출석이 몇 명인지를 공포하십시오. 나중에 투표 결과 찬반이 합해서 투표 참여자와 숫자가 딱 맞을 때 임원이 총회장님이 자유롭습니다. 그게 나중에 안 맞으면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앉아서 하면 됩니다 하지 마시고 그것조차도 하나하나 결의하셔서 하시면 나중이 편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투표 재석수를 알아야 된다는 말씀은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석수를 우리 직원들은 지금 파악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전자투표로 하자 하는 그런 안을 말씀하셨는데, 자, 여러분에게 제가 그러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전자투표로 하기를 원하는 것과 또 하나는 무기명 투표로 하는 것 두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예? 전자투표로 하느냐 아니면 그냥 투표지로 하느냐, 예, 전자투표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면 손 들어주세요. 예, 손 내리십시오. 그냥 투표지로 하는 게 좋겠다 손 들어주십시오. 예, 전자투표가 맞네요. 예, 전자투표로 그러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가 준비가 됩니까? 예? 예, 전자투표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전자투표로 잠깐요. 예, 여러분이 다 나가시면 어려우니까 준비되면은 서기부에서 좀 안내를 해 주십시오. 화면에 띄운 노예부터 이동해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기 전에 김동현 목사님 한번 기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김동현 목사님 나오셔서 잠시 기도해 주십시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 총회를 사랑하셔서 103회가 되기까지 인도하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번에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총대님들이 귀한 사명이 큽니다. 모두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아름다운 결과가 나오는 투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헌법위원회의 해석에 대해서 찬성하면 동그라미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또 헌법위원회 해석이 옳지 않다 생각하면 X를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다. 3번 마이크 네. 한번 해주십시오. 존경하는 총회장님, 헌법위원회가 낸 것을 받으면 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헌법위원회 해석을 받아들여서 오라고 하는 것은 명성교회가 지금 벌이고 있는 세습을 오한다는 것, 오케이 받아들인다는 것이고, X 한다는 것은 그게 아니고요. 헌법위원회 해석은요. 네. 그 세 번째 안은 지금 분명치 않기 때문에 수정, 삭제, 개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명성교회를 받아들인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 문구를 생각하셔야지. 예. 수정, 삭제, 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예, 그래서 예, 다 회원들이 알고 계세요. 예, 예. (7번) 마이크 한번 네, 예, 감사합니다. 마이크가 7번이라 행운이 돼서 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투표 진행 지금 중입니다. 우리가 투표하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28조 6항이 명확하느냐, 유효하느냐, 유효하지 않느냐라고 한 겁니다. 그럼 헌법위원회에서 해석한 것이 수정하고 뭐 삭제하고 그럴 필요가 있다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분명하게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O를 한다는 것이 의미가 뭐냐? 28조 6항이 유효하냐, 유효하다면 O, 아니면 유효하지 않다면 X. 어떤 둘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건 아닙니까? 헌법위원회 해석을 받는 것이 28조 6항을 유효하다고 받는 것입니까? 헌법위원회 해석을 받지 않으면 율법 28조 6항이 아닌 겁니까? 그거를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해석을 받는 것이 28조 6항이 유효한 거냐, 유효하지 않는 거냐, 이거를 분명히 해야지 헌법위원회 해석을 받겠다, 안 받겠다가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총대원들이 지금 그런 의문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내가 O를 폈을 때 이것이 28조 6항을 인정하는 거냐, 거부하는 거냐,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투표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저 헌법위원장님 어디 계셔요? 헌법위원장님 나오셔서 그 문구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헌법위원장님이 하시면 돼. 네, 헌법위원장님. 제가 설명할게요. 네, 헌법위원장님 다시 얘기해 주세요. 투표를 잠깐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맞냐고. 자, 진행 중입니다. 예. 진행. 예, 좀 읽어주십시오. 예, 총회 추가 보고서 2번, 추가 보고서 두 번째 추가 보고서에 13쪽 보면 7페이지 한번 보시죠. 7페이지. 읽어주십시오. 7페이지. 101회기 헌법위원회 35 해석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102대기 헌법위원회 95 해석을 참고할 때 법조문에 대한 충실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이 헌법위원회 전원의 의견이다. 현행 총회 헌법 28조 6항 1호 제2호 조문으로 이미 사임, 사직 또는 은퇴한 우임 담임 목사 및 은퇴한 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새로 우임 목사 또는 담임 목사로 청빙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는 법에 미비를 초래하였다는 해석에 대해 임원회의 재심의 요청을 따라 재해석한 바 있다. 그러나 수차례 김수원 목사의 질의, 이정환 목사의 질의에 걸쳐 분명하게 해석했음에도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질의하였으므로 다시 한번 분명히 답변한다. 헌법정치 28조 6항 1호 2호에 대한 효력 여부에 대해서는 기해석 통보한 대로 개정 전까지 효력이 유지된다. 그 이유는 일부에서 101회기 헌법위원회가 헌법정치 28조 6항에 대한 해석을 통해 우연이라고 해석했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미 수차례에 걸쳐 헌법정치 28조 6항에 대한 헌법위원회 해석이 있었다고 해도 헌법위원회가 헌법 자체를 우연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만약 우연 판단할 수 있다고 하면
헌법의 기준으로 헌법을 위헌이라고 하는 모순이 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101기 95번 해석에도 불구하고 헌법 정치 28조 6항 1호 2호는 현재 효력이 유지된다는 것이며 이미 해당 교회에서도 사임 또는 은퇴하지 않은 위임 목사 또는 은퇴를 준비하는 증인 목사, 은퇴 중인 목사, 시무 중인 장로 또는 은퇴를 준비 중인 장로, 즉 현재 해당 교회 시무 중인 목사, 장로에 대해서는 헌법 정치 28조 6항 1호 2호가 개정되기 전까지 효력이 유지되기에 세습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번 해석과 같이 헌법 정치 28조 6항 1, 2호로서 이미 사임, 은퇴한 위임 목사 및 은퇴한 장로, 즉 은퇴한 목사와 장로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새로운 위임 목사, 담임 목사로 청빙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의 미비로 청빙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므로 이건 물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우선이 된다. 이러므로 90회기 총회 입법 과정에서 정치 28조 6항 1호 2호 가결되고 해당 교회 이전에 은퇴한 위임 목사, 담임 목사, 장로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3호가 부결됐으므로 일어났다. 따라서 세습에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감안하여 이에 대하여 수정, 삭제, 추가, 즉 보완하는 개정이 필요하다. 제가 헌법위원회 해석을 정확하게 한번 말씀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간단하게 말씀하면, 자, 의견을 보면 헌법 정치 28조 6항 1, 2호는 현재까지 효력이 유효하다. 그러나 은퇴한 목사, 장로에 대하여 규정한 3호는 제정 과정에서 부결되어 청빙을 제한할 수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법의 미비를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미 기본권 침해 문제와 은퇴한과 은퇴하는 목사 그 부분에 대해서 개정을 요해야 된다는 것이 헌법위원회 해석입니다. 예, 지금까지 유력하다. 예, 유효라고 했죠. 예. 자, 개정 전까지 유효 3번, 4번 발표했잖아요. 예. 개정 전까지는 유효합니다. 예. 11번 마이크 말씀하세요. 예. 11번. 마이크 들어주세요. 예. 충남노예 목사총대 최태순입니다. 설명은 누누이 잘 들었습니다. 이제 표결하는 데 있어서 복잡하게 하면 혼돈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지금 은퇴한 목사에게 대물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명성교회 대물림 한 것이 맞으냐 틀리냐 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게 맞다고 생각하면 0표를 던지고 아니라고 생각하면 X표를 던지면 확실하게 정리됩니다. 이상입니다. 헌법위원장 말씀. 자, 지금 헌법위원회 해석은 기존 법이 유효하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개정을 요해야 된다고 요구한 것입니다. 기본권 침해 소지와 은퇴한 그 재정 당시의 그 문제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오를 해주면 개정을 요하는 거예요. 개정을. 예, 개정을 요하는 것이고, 아니 개정하는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X하면 개정고 뭐고 못하는 거고 그냥 기존 법대로 그냥 가는 겁니다. 예. 헌법위원회 보고가 결국 개정으로 완성된다고 했으니까요. 개정을 원하시면 O하고 개정하지 않고 기존 법대로 그냥 가야 되겠다면 X예요. 예. 자, 그러면
개정을 해야, 그러니까 지금 명성죄와 관련돼 있으니까 만약 이거를 개정해야 된다 그러면 명성죄 문제가 문제 있다는 거죠. 지금 거부하고 연결돼서 듣기를 원하는. 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잠깐만 조용해 주세요. 조용해 주세요. 네. 자, 조용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헌법위원회 해석을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원회에서 청원을 했는데 이것을 헌법위원회로 보내서 이 보고 시간에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로로 시작을 했는데 투표를 진행하다 보니까 그 정도로 가지고는 그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헌법위원회 해석은 은퇴하는 목사나 또 시무장로의 배우자나 직계 자녀는 대물림을 할 수 없다 하는 건 이미 정해져 있고 확정되어 있고, 세 번째 은퇴한 목사와 또 장로의 직계 자녀는 될 수 없다 하는 것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녀는 제한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경우에는 개정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헌법위원회 해석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그러면 그 은퇴한 분의 자녀라는 것은 은퇴한 지 1개월 만이냐, 2개월, 2년, 1년 만이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헌법개정위원회에서 지금 이번에 오늘 헌법위원회에서 그걸 개정안을 낼 것이 그죠? 지금 개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것이 중요한 건데 지금 이 헌법위원회 보고 이것을 받느냐 안 받느냐 문제 때문에 이것이 너무 지금 이 투표가 그냥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 투표는 보고를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고, 이미 은퇴한 분의 경우는 어떤 것인가에 대한 헌법위원회의 그 개정안을 우리가 듣고 그것을 결정하면 그 최종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거를 투표를 해도 다시 개정안에서 또 다뤄야 되잖아요. 그러면 투표를 잠시 중단하고 이 개정안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그때 투표를 하면 어떨까요? 네? 네, 8번 말씀하세요. 네. 평북로의 김경호 목사입니다. 헌법위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나온 의견이 현행대로 하면 대물림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아니, 헌법위원장 어디 갔어요? 헌법위원장님 대답을 해보세요. 지금 이 헌법위원회의 안은 자, 그러면 제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헌법위원회에서 지금 그대로 현행대로 할 경우와 지금 헌법위원회에서 내놓은 의견대로 나중에 추가해서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대물림에 어떤 영향이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개정안이 여기서 허락되면 개정안을 내놓는 거죠. 자, 개정안을 내놓으면 개정안이 내놓기 전에 것은 그대로 유효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는 보고사항이에요. 이것을 뭘 하자는 게 아니라 헌법위원회에서 이 보고를 했는데 이 보고가 좀 문제가 있어 보이니까 받을 수 있냐 없냐 지금 이 시비가 일어난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건 보고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대물림에 대한 어떤 것을 하자 안 하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그러다 보니까
예, 이거, 예. 예, 2번 말씀하십시오. 네, 존경하는 총 회장님의 말씀 동의하는 바이고, 지금 전 헌법위원장이신가요? 현 헌법위원장. 전입니다. 네, 102회. 그렇다면 정확하게 총회원들에게 헌법위원회 해석의 취지를 설명해 주셔야 돼요. 지금 헌법위원회가 내놓은 안을 본회가 받으면 지금 진행한 은퇴한 교회가 처리해야 된 건은 빠져나가는 것이냐? 지금 헌법위원회가 내놓은 안건을 안 받으면 2014년 총회 세습 방지법을 금지한 것, 그 전에 은퇴한 분들은 보호하고 2014년 이후에 은퇴한 사람들은 총회 방지법을 준수해야 된다라는 의견이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총회 헌법위원회가 해석한 건은 본 회원들이 받게 되면 오늘 이전에 은퇴한 14년과 18년 사이에 은퇴한 사람들은 개인침해법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유효화해서 빠져나갑니다. 그 해석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그 해석은 지금 지금 결국은 이후에도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개정되기 전까지 그냥 유효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지금 헌법위원회가 내놓은 그 개정법에 의한 것은 은퇴하는과 은퇴한을 자구 해석해서 지금 개정해서 내놔야 완전해질 수 있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안을 본 회원들이 받게 되면 후에 다시 이 개정이 오늘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대한 것들은 할 수 없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임원회가 헌법위원회 해석이 이거는 총회방지법 세습법에 굉장히 위험한 요소 혼란을 가져오기 때문에 돌려 안 받고 보내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건을 지금까지 2014년도에 총회세습 방지법을 금한 그 시기 이후에 은퇴한 사람은 대물림할 수 없고 자구에 은퇴하는 플러스 은퇴한을 추구해 이것 때문에 자구 해석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보완하는 것으로 재해석해라. 이런 내용으로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헌법위원회가 내놓은 그 안을 본회가 받게 되면 다시 재개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위원회 해석이 정확하게만 얘기를 해주시면 본 모든 회원들이 참조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알겠습니다. 지금 3번 마이크 한번 발언하시고 지금 개정안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개정안을 여러분이 들으시고 그리고 의논을 합시다. 그 개정이 어떤가? 받을 거냐 안 받을 것이냐. 예, 3번 마이크 말씀하세요. 서울 강북로의 이종원 목사입니다. 헌법 개정위원장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 투표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헌법 조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2분의 1로 할 거냐, 과반수로 할 거냐, 3분의 1로 할 거냐 이런 부분의 논란이 굉장히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지금 헌법위원회 보고를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받으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개정안은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법을 개정할 거냐 안 개정할 거냐 그건 2차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3분의 2가 돼야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헌법위원회 보고는 무조건 그냥 받으시고 그 다음에 개정안을 내놓으셔서 거기서 의논하시면 됩니다. 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다 생각이 다 이제 많으실 수 있는데 우리 간단하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헌법위원회의 그 해석은 보고 상황입니다.
보고기 때문에 이것을 뭐 하자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3년 전에 3호가 부결돼서 그런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개정하자. 아니면 또 삭제하든지 뭐 또 여기 표현에 의하면 추가하든지 삭제하든지 보완하자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 보고에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제 그 3호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본회 여러분이 결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고는 그냥 보고로 받으시고 이 개정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자꾸 얘기를 하면 시간 가는데 자꾸 더 복잡해만 지는 거예요. 자, 2번 김 목사님 말씀하세요. 광주 동도의 김재영 목사입니다. 자꾸 진행을 지금 잘 총회장님 하고 계시는데 옆에서 자기 의견이나 자기 관철을 하기 위해서 너무 지나치게 자꾸 여러 가지 말씀을 하니까 투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걸 다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꾸 혼선을 가져오니까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투표하기로 다 지금 했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 좀 보고에 대해서 총회장님이 잘 진행하고 있어요. 받겠느냐 안 받겠느냐 찬성이냐 반대냐. 그래서 나머지 개정하는 것은 그때 가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복잡하게 생각하고 자꾸 옆에서 자기 관철을 자기 의견에 대해서 자꾸 말을 하니까 이게 더 시간만 끌고 올라가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계속 투표에 대해서 아까 알겠습니다. 무기명 비밀 투표로 다 하기로 했으니까 허락 받았고 진행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뭐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는 것이 이 투표가 그 은퇴한 분에 대한 어떤 총회적인 결정으로 잘못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는 헌법위원회 보고로 그냥 받을 것이냐 아니면 이 보고마저 조금 위험 요소가 있으니까 받지 말 것이냐 하는 것인데 제가 생각할 땐 그 지나치게 걱정하실 필요 없고 지금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 문제를 앞으로 우리 총회가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개정이 필요한지 개정이 안 필요한지 그것은 우리 본회에서 결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충분한 이것에 대한 의견도 말씀하셨고 다 했는데 제 생각에는 일단 이 헌법위원회 보고는 여기에 너무 심각하게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보고로 받으시든지 또 원치 않으시면 보고를 안 받으시면 돼요. 이것은 어떤 우리가 총회가 무엇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고를 여러분이 그냥 제 생각에는 받아주시고 보고는 받아주시고 그 다음에 개정에 대해서 또 앞으로 어떻게 할지 하는 거는 의논을 하시자고요. 이건 총회가 결정하는 거니까. 자, 그 정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 11번 말씀하세요. 부천로의 장로 총대 이병철입니다. 지금 헌법위원회 해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신데 헌법위원회의 분명한 입장은 28조 6항 1호 2호는 유효하다. 그러나 3호가 부결됐기 때문에 은퇴한 분에 대해서는 법을 적용할 수가 없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새롭게 개정해야 된다는 것이 헌법위원회의 해석입니다. 그런데 그 해석을 지금 여기서 받느냐 안 받느냐에 표결을 하자고 했는데 표결도 절차상에 아까 전 최기학 총회장님께서도 시인을 하셨지만 헌법위원회가 해석을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재심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심의한 것을 다시 재질의했습니다. 3차에 걸쳐서 1회만 하도록 돼 있는 것을 이미 절차상 위반을 했습니다. 위반한 사항을 가지고 오늘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결의를 하거나 받아주는 상황이 벌어지면 헌법 권징 148조 2항의 결의 취소 소송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에 결의 취소에 대한 새로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분명하게 다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 7번 마이크 말씀하세요. 예, 평북노예 전석광 목사입니다. 존경하는 총회장님, 이미 이 헌법위원회 해석에 대한 것에 대해서 여기서 투표하기로 다 결의했습니다. 문제는 이게 O가 뭐고 X가 뭐냐 이 문제고요. 만약에 이것을 여기서 다시 개정안을 가지고 개정하고서 하면은 지난 명성이 교회 문제는 소급 적용이 안 됩니다. 그걸 많은 지금 총대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헌법위원회 해석이 지금 아까 보니까 많은 총대들은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지금 가부를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헌법위원회 해석을 받아들이겠다고 하면 O표를 하고 아니면 X표로 한다고 아까 거기까지 결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해주셔야지 자꾸 개정안까지 나가면은 개정안 만들어야죠. 더 정확하게, 더 촘촘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후의 문제입니다. 지금 헌법위원회에 자꾸 1번, 2번은 받아들이지만 3번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 하는 이것을 자꾸 얘기해서 이것을 여론 호도하려고 하는데 OX로 빨리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 목사님 말씀 알겠는데요. 자, 지금 아까부터 이제 진행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헌법위원회의 해석에 대해서 투표를 하자, 무기명 투표를 하자. 지금 진행을 하는 중에 여러분들이 발언하시면서 헌법위원회 해석이 뭐냐 이걸 분명히 해야지 잘못하면 이것이 또 여러모로 지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헌법위원회의 이 해석은 지금 사모가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다시 여기서 의논하자. 총회에서 여기 이분들의 표현에 의하면 추가하든지 삭제하든지 보완하든지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제가 생각할 땐 그냥 이걸 보고로 받고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삭제할 것인지 보완할 것인지 또 추가할 것인지를 총회에서 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미 헌법위원회에서 수정안을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그것을 받든지 받지 않든지 하는 거는 우리 본회에서 정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것을 뭐 제가 생각할 땐 투표까지 하고 해서 이걸 비중을 둘 필요가 없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2번 마이크 말씀하십시오. 예. 서울 강남노예 총대 임현철 장로입니다. 지금 이 제일 중요한 부분을 아까 우리 노예 조건호 장로님 총대께서 잘 설명을 했습니다. 세 가지로. 28조 6항 유효하다. 헌법위원회도 그렇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은퇴한 이거를 가지고 그 부분을 잘못된 부분이다라고 헌법위원회가 명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용해서 재판국이 활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거를 가지고 세습에 대한 판결이 8대7로 이루어지게 된 근거를 제공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거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얘기했던 내용은 투표하자라는 내용이 그겁니다. 그래서 헌법위원회가 여기서 보고하는 내용을 받지 않고 또 본안에서 이 부분을 법개정으로 논의할 때 그 부분을 원래대로 시지대로 돌릴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얘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이 부분의 시차를 가지고 명성교회에 면죄부를 주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총대들 여러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원안대로 가부에 대한 투표를 진행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내용은 세습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본안 다룰 수 있는 그 헌법위원회 개정안이라든가 그 절차를 통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 장로님 말씀 알겠는데요.
지금 은퇴한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논의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면 일단, 그런데 지금 많은 분들이 이 투표를 진행하면, 세습이 다 허용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 헌법위원회의 그 해석은 이 문제가 클리어하지 않으니 그걸 우리가 다시 의논하자는 거였어요. 예. 그런데 회원들이 원하시면 진행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더 이상 발언을 하지 마셔요. 자, 지금 진행하면 또 자꾸 손 들고 발언을 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헌법위원회 이 지금 구절을 여러분이 다 아시죠? 다 아시잖아요. 그럼 요것만 가지고 투표하기를 원하십니까? 3번 마이크 말씀하세요. 오전에 그 총회 임원회 보고에 그 유인물에 보면은 지금 표결해야 될 내용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헌법위원회 보고 내용이. 그러면 지금 여기서 헌법위원회 보고를 받을 것이냐 받지 말 것이냐라고 하는 토의거든요. 그거에 대해 가부 결정입니다. 이 내용을. 그런데 받으면 안 된다라는 주장이 아까 충분히 설명이 됐고 그 이유가 또 받자고 하는 주장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찬반 가부를 묻는 과정에서 무기명 비밀 투표를 하자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거니까 만약에 이 내용을 보고를 안 받게 되면 재해석을 또 요청하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아까 그 반대한 취지로 이 3호에 대해서 반대한 취지로 재해석을 해주라는 요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고를 받느냐 안 받느냐에 대한 찬반의 방법을 전자투표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에 대해서 받느냐 하면 O, 받지 않겠다라고 하면 X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결정을 해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예, 이 내용이 다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꾸 이해를 받으면 더 혼란이 되니까. 11번 마이크 말씀하세요. 예, 진행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회장님께서 우리를 더 혼돈에 빠뜨렸습니다. 왜냐하면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하자고 할 만큼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우리 총대들에게 이번에 O를 하면은 어떤 결과가 생기고 X를 하면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를 우리가 잘 인지를 못 시켰는데 헌법위원회 해석이 결국 명성교회 사태를 만들어내고 말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하고 싶어 할 만큼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는 이유는 뭔가 하면 O를 했을 때는 헌법 개정을 해야 된다는 말이 되고 X를 했다는 헌법 개정을 더 좋은 측면에서 세습 금지법을 살리는 측면에서는 하자고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으로서는 그런 인식이 아니라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투표를 해놓고 또 헌법 개정을 하자고 그러고 헌법 개정이 나오면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할까 이걸 지금 염려한다고 봅니다. 의장님께서 우리를 더 복잡하게 만든 겁니다. O를 하면은 개정을 하게 될 거고 X를 하면 개정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저는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정에 대해서 생각들이 다 다르신 거예요. 지금 원래는 우리 임원회에서 헌법위원회의 해석을 본회에다가 넘겼습니다. 결정해달라고. 그래서 이것을 본회가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하는 것이었는데 또 지금 말씀처럼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완전히 세습에 관한 것이라고 또 해석을 하니까 아주 더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걸 지금 자, 그러면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투표에서 안 받게 된다. 안 받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오고 받게 되면 어떤 진행이 되는 겁니까?
자, 7번 마이크. 예. 전북 동로의 김현현 목사입니다. 자, 조용해 주십시오. 예. 지금 헌법위원회가 가지고 온 안을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동의 제청 들어왔거든요. 가면 가고 거부하면 거절로서 끝나서 부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투표까지도 안 가고 갑니까? 거부 아니요 합니까? 해서 끝낼 수도 있었는데 투표로 가기로 했거든요. 그러면 투표에서 결과가 나와요. 자, 103회기에 수정 보완 작업에 온 헌법 개정안이 여기서 부결이 됐을 때는 102회기 해석이 살아난 겁니다. 둘째, 103회기에 있던 것을 받아들인 것과 안 받아들일 것, 103회기 것이 부결되면 102회까지 살아나 버려요. 우선 총회 헌법위원회가 해석한 것이 3개가 있어요. 101회기, 102회기. 그리고 이 103회기에 보완해서 내놨단 말이에요. 이거 받을랍니까? 하고 물었단 말이에요. 이거 안 받을랍니다 하면 우리가 부결시키면 되는 거고, 받겠습니다 하면 가결시키면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설명을 들어도 잘 모르겠네요. 자, 3번. 예. 3번. 예. 서울로 이장 서정호 목사입니다. 우리가 아주 간단한 문제를 너무 어렵게 풀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헌법위원회 보고받는 시간입니다. 보고를 받든지 안 받든지 그것은 우리가 그냥 결정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고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그것만 가부 투표해 주시고 안 받으면 그 다음에 이제 개정안이 나왔든지 아니면 이 문제에 대한 토론에 들어가서 그 문제를 처리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헌법위원회 보고는 받든지 안 받든지 그거를 물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걸 가부간에 결정하면 그 다음에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 의논하면 되는데 최상경 목사님 말씀은 또 그게 혼란에 빠뜨린 거라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가부간에는 그냥 이것을 우리가 결정하고 그 다음에는 개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를 의논하시면 된다는 말이죠. 예. 이 해석을 너무 심각하게 하니까 지금 이게 나가기가 어려운 겁니다. 3번 마이크 말씀하십시오. 서울로의 이군식 목사입니다. 발언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무슨 받고 안 받고 또 헌법 개정하는 걸 왜 비밀 투표를 합니까? 지금 이 총재들의 생각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자, 헌법 해석위원회가 세습은 인정하는데 은퇴하는 목사는 세습이 안 되고 은퇴한 목사는 된다. 이렇게 해석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 총재들의 지금 생각은 뭐냐면은 명성죄 문제가 지금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모든 건 표결로 결정을 하는데 그럼 전 헌법위원들이 은퇴한 목사는 그 법이 미비됐기 때문에 세습이 된다. 이걸 재판국이 인용을 해서 명성죄 세습이 맞다. 이런 식으로 만약 된다면 오늘 여기서는 두 가지만 하면 되는 거죠. 헌법 개정하냐 안 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그 헌법위원회 해석을 우리가 받으면 은퇴한 목사는 세습이 된다는 것이 되는 거고 은퇴하는 목사는 그렇게 하면은 그건 안 된다 그 말 아닙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자 말씀을 하세요. 헌법위원장. 헌법위원회가 얘기하겠습니다. 헌법에 사망에 은퇴한 목사에 대한 부결이 됐으므로 이번에 받으면 개정안을 나가는데 거기도 개정안 받지 않으면 거기에 개정안도 나갑니다. 그렇지만 그 받으면 여기서 뭐 X가 많은 표가 많으면 받으면 거기에 미비된 것을 보완하는 거예요. 근데
은퇴한 목사까지 넣어가지고 완전한 개정으로 미비점을 보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잠깐만요. 예. 저 헌법위원장님, 헌법위원장님, 개정안의 내용을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고 그 개정안을 듣고 우리가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좀 가만히 계시고 진행을 합시다. 예, 자꾸 이 사람처럼 얘기하면 진행이 안 되니까 저 개정안의 내용을 간단하게 여러분이 들으시고 우리가 이것을 개정안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어떤 의미를 더 부여해서 할 것인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개정안을 지금 모르시니까 자꾸 여러 가지 추측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하세요. 아니. 조금 기다리세요. 얘기를 하시고. 네. 개정안을 지금 얘기하는 게 더 안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예. 표결을 붙이세요. 표결. 아니 개정안이 뭔지를 알아야 판단을 하시죠. 안 돼. 여기서 X가 되면 개정을 안 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그 진행을 해서 투표를 하시고 투표에서 부결되면 개정안은 없는 거로 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네. 네. 육 번 마이크 한번 말씀하세요. 감사합니다. 인천노예 목사촌대 조한국 목사입니다. 조금 전에 총회장님과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을 찍으면서 총회장님이 좋은 발언을 잘해줘서 교통정리를 쉽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는데 너무 늦게 주셨습니다.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헌법개정위원회에 가지고 온 보고는 보고로 받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개정하고 뭐 수정하고 이거는 붙이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 다음 문제입니다. 개정 이걸 받고 안 받고 하는 문제가 왜 모든 총독들에게 관심이 되느냐? 이 헌법 개정을 통하여서 재판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받고 안 받고를 이미 우리가 결의를 했습니다. 무금형 비밀 투표까지 가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혼선이 빚어지는 게 O는 무엇을 얘기하고 X는 무엇을 얘기하는가?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O는 받으면은 그것을 다 인정하는 거고 X 하면은 개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아니요. 그래서 O를 하면은 모든 것들이 절차대로 그냥 순리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총회장님이 자꾸 개정을 자꾸 들여밀면은 이게 혼선이 빚어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받는 것에 대해서만 OX를 물어주시면 됩니다. 그 O는 어떻게 하는 것이고 X는 어떻게 하는가? O는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것에 근거해서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X는 우리 X 한다고 하면 그걸 못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해서 OX를 해서 무기명 빅미터법 빨리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자, 우리 조 목사님 말씀이 상당히 도움이 되는 말씀입니다. 자, 다시 한번 그 얘기를 정리해 보면 지금 헌법위원회의 그 해석에 따라서 재판이 이루어졌어요. 그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을 수도 있고 찬성할 수도 있는데 찬성하면 O로 하고 찬성하지 않으면 X로 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네, 그렇게 이해하면 최기학 직전 총회장님이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학 8번 마이크. 8번 마이크. 제가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요. 이 헌법 해석은 유효하다고 하는 것도 괜찮고 수정 보완한다는 것도 문제가 없지만
은퇴한 목사는 쉽게 말해서 대물림을 제한할 수 없다 하는 해석 때문에 지금까지 5번이나 우리 임원회가 거절하고 본회의에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석을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는 OX로 처리하면 끝납니다. 그 다음 문제는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자, (7번) 마이크 한번 내놓으세요. 평양로의 장창만 목사입니다. 지금 단순한 임원회가 청원한 헌법위원회에게 요청한 해석에 대한 문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정말 장시간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법리 논쟁이나 이러한 것이 아마 계속해서 끝을 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단지 지금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O라고 했을 경우에 그 결과를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고 X라고 했을 경우에 그 결과를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O라고 했을 경우에는 특별히 교단의 권위가 전혀 설 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고 X라고 했을 때에는 구체적으로 명성교회가 교단을 떠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지경에 놓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어떠한 단순한 헌법해석위원회의 해석을 위임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결과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러한 어려운 문제, 제가 지금까지 우리 교단을 사랑합니다. 신학교 다닐 때부터 목사가 된 이후로 우리 교단이 굉장히 어려운 고비가 많이 있었는데 사회적으로 혹은 온 종교계가 교단을 쳐다보고 있었던 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 교단은 성숙하게 정말 전 어른들의 지도 속에서 성숙하게 이러한 어려운 문제들을 지금까지 매듭해 왔던 교단입니다. 정말 우리 교단이 상당히 어려운 지금 지경에 놓여있기 때문에 이 바로 세습에 관한 이 부분, 헌법 해석에 관한 이 부분 전체를 포함을 해서 우리 교단 내에 수습정권위원회를 전 총회장들로 하여금 자,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예, 진행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을 어떻게 하실까요? 전자로. 자, 그럼 다시 정리합니다. 동그라미를 하시는 분은 헌법위원회 해석을 통해서 재판국에서 판결한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은 동그라미 하시고, X하는 분은 반대하시는 분은 X 하시는 거죠. 자, 그렇게 투표를 하겠습니다. 자, 더 이상 걱정하지 말고, 더 이상 또 반론하지 마시고, 투표 진행하시고. 시간이 언제죠? 투표 끝날 때까지 시간 연장해 주는 것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허락입니다. 네. 예, 투표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